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 의원님은 이 시간에 처음이시죠? 그렇죠. 밤에는 제가 방송을 잘 안 합니다. 예,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약하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양당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은 이 정치권에서 합당이라는 단어가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전격적인 제안이라고 우선 보고요. 네. 그 조국 대표 사면 복권 이후에 양당 간의 합당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예.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전격적인 제안이 이루어지리라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또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예측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긴급최고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요. 이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하기 20분 전에야 최고위원들한테 이 제안 기자회견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렸듯이 예. 당 내에서도 사전에 논의 없이 이렇게 전격적인 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승부수로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당내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양 당의 이 통합을 승인하는 뭐 당원 투표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거고 그때까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논의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만약 예.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크고 정치권 전반에 뭐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그런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제안이었는데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하면서 목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앞에 박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완전 전격적인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당 통합이라는 거는 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특히 큰 선거 앞두고 예. 그렇다면은 이거야말로 이제 당내 그러니까 통합 논의에 대한 어떤 충분한 수기 시간이 가져지고 많은 토론과 그 많은 절차를 거친 가운데 예. 대표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뭐 당내 그런 최종적인 의결 기구를 갖다 거치는 그런 과정을 봤거든요. 예. 근데 정청래 당대표의 오늘 긴급 최고회의를 통해서 제 입장은 진짜 전격적인 제안이면서도 물론 본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 이겨야 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요게 또 한 가지 좀 중대한 대목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저 대목이 아니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 인사들 볼 때는 상당히 별로 기분 안 좋은 이야기예요. 예. 정권 이제 시작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음 정권 재창출 위해서 예. 그것도 뭐 아닌 말로 정계 개편 뭐 이걸 갖다 대통령이 주도하면 주도했지 집권 세력의 당 친정집의 당 대표가 저 이야기를 전격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은 네. 많은 억측을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실질적으로 당내의 친명계 인사들이 뭐 박홍근 의원이라든지 또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이거 뭐냐 이게 엄청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연유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 핵심당 입장에서는 12명밖에 안 되는 규모를 가지고 사실상 6.3 지방선거에서 뭐
호남 지역 외에는 뭐 특별히 수도권하고 그렇게 명함을 내밀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제 저걸 이제 같이 이제 논의하겠다 하지만은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향후 민주당 진영은 좀 재미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안은 제안인데 그러면 이제 그 제안을 받은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과연 뭘까? 어떤 기분일까? 일단은 뭐 조국 대표는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즉답은 피했지만은 진짜 싫지 않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개인도 그렇고 네.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일정하게 좀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어쨌든 사면 복권은 됐지만 당 대표이긴 하지만 이제 제도권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그동안에 밝혀왔었거든요.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 혹은 민주당과의 단일화 혹은 민주당의 양보 없이 재보궐선거 어느 지역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 정치 전망 차원에서도 이 제안이 어떻게 보면 좀 먼저 청하지 못하지만은 바라던 바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도 지방선거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호남 이외에 그렇게 출마 자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호남에서도 민주당과의 경쟁이 좀 버거운 경쟁인 것만은 맞았거든요. 예.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얼마나 조국혁신당이 조직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전격적인 합당이 이루어진다면 아예 새로운 차원에서 이 당의 활로를 열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으로서 나쁠 게 없는 제안이죠. 다만 예. 3당으로서 민주당과는 독자적인 그런 정체성과 전망을 갖는 정당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이 결합한 당원들이나 또 간부들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여 민주당에 그냥 흡수되는 건 아니냐. 근데 이런 우려가 당 내부에서 표출될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24일에 이제 긴급 의총하고 26일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말을 이제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조국혁신당 분위기의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 앞서서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명분은 이제 6.3 지방선거 승리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민주당 당내에서 왜 하필 오늘이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마침 오늘이 이 코스피 5,000피를 돌파한 사상 처음으로 그런 날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지난 대선 공간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활짝 열겠다. 이걸 뭐 7개월 만에 이제 뭐 축배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지금 이제 그 주식 거래소를 갖다 언제 방문할 것이냐, 내일이냐, 모레냐, 이 상제 5천이 그지 안착만 되면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거래소 방문을 할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오늘 뭐 사실상 당 내적으로 최고위원들도 긴급 최고회의 20분 전에나 대략 얼추 아는 정도고 예.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거는 상당히 전 당원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고 토론으로 이어져야 될 그런 사안을 예. 정말 전격적으로 제안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박홍근 의원도 뭐 저렇게 날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강덕구 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거 상당히 이거 심각한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자, 이런 큰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예. 이거는 6.3 지방선거 분명히 나 중심으로 이 선거를 치를 것이고 이 선거는 또 이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범진보 민주 뭐 좌파 세력들 다 결집시켜서 이길 거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지방선거 전략까지도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내 보인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대다수의 많은 민주당 집권 세력들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도 훨씬 높은데 이재명 대통령 중심을 놓고 이걸 상수로 두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싶은 게 흔히 말하는 친명계 인사 다수들의 생각들인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그리는 이 그림은 그 그림하고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보통 사안은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당내에서 이 기습적인 합당 제안에 공개적으로 이제 파열음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정치적인 결단이다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부대표님들과 함께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합당 문제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 간의 반발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에서 추가 의원총회를 언제 열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고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 당원 토론과 전 당원 투표 또 전당대회 등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당내 의원들은 지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고 내부 소통이 좀 원활치 않았던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 합당 제안은 날치기다. 그리고 당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 이런 상당히 강경한 그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점도 문제지만 절차나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어쨌든 먼저 제안을 하고 후 공론화를 이제 하겠다 이런 예. 계획인 것으로 보이나 이게 당대당 통합 같은 중요한 문제를 최고위원들하고도 사전에 상의 없이 또 대통령실과의 공감대도 있었다고는 하나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이제 제안을 던지듯이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 그 지방선거 이후에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의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지난번에 한번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그 1인 1표제에 관련해서도 오늘부터 이제 당원들 의견 수렴하는 그랬죠. 절차가 예. 시작되는 날인데 예. 하필이면 이제 오늘 저 제안을 합당 제안까지 나오니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이제 개인 정치적 욕심을 지나치게 앞세우거나 노고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편함들이 당내에서 곳곳에 감지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물론 이제 오늘부터 공론화를 하겠죠. 그리고 당 대표가 제안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 당에서 이미 반응이 오는 사안이어서 이걸 유야무야 할 수도 없고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당 내부의 중지를 모으고 네. 이제 결론을 만들어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단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보다는 이런 당혹감이나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이제 결론을 만들어가는가가 이 대표로서의 리더십과 정치력의 또 다른 시험대에 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 대표 앞에서 이제 그 박수현 대변인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거 정무적 결단이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적 이 통합,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당대표의 이제 이 당위성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그런 독단적 당대표의 결정이다. 이런 이제 반발이 더 훨씬 민주당 내에 기류가 크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이제 청와대 반응도 청와대 대변인은 네. 처음엔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당에서 결정하는 내용이니까 청와대가 뭐 여기에는 크게 깊게 개입할 그런 사안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정리해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논의된 것이 없었다. 이 합당 제안에 대해 논의된 게 없다 그랬고 오후에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 어젯밤 늦게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전하고 오후가 좀 이제 다른. 그게 이제 새로 들어간 뭐 바로 네. 저 지금 박원석 의원 자리에 홍익표 지금 정무수석하고 지금 낮 시간에 같이 YTN 낮 하셨었죠. 시간을 갖다 제가 예. 한참 오래 하고 있는데 이걸 홍익표 대표가 어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정무수석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이제 집권당 그러니까 원내대표 한 명도 원내대표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걸 정무수석이 알고 있었다. 이거는 홍익표 대표 입장에서는 오후에 당내 사정이나 이런 게 참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나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있다 정도로서
막 당정 관계에 그래도 뭐 교감은 일정 부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수습을 수습은 했다. 하지만은 실질 내용은 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도의 이제 정치적 행위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걸 갖다 치러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조국 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조급함이 있어요.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당 내적으로 자력으로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나갈 힘은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조국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강력 단체장이든 보궐선거든 어디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민주당하고 전격적인 이야기가 끝이 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부산에 이제 전재수 지금 현재 의원이 부산시장 나가면은 그 전재수 의원 자리에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 대표가 예. 후보로 뛸 수 있는 그 겁니다. 약속 받고 그렇게 가야 해서 된다는 불경 말씀입니다. 전체를 갖다가 큰 동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큰 힘을 뭐 쓰는데 그 중심적 조국 당 대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기반도 갖출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청래 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홍익표 정무수석은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 어쨌든 이제 오후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한 발 더 나간 발언도 했잖아요. 양당 통합이 평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잘 진행되기를 지켜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좀 원론적인 언급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걸 몰랐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당 대표의 이 독단적인 제안인데 그러면은 당청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거냐? 바로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거든요. 때문에 그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예. 다만 이걸 협의했다고 하면 또 당무에 이렇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모양새가 됩니다. 예. 당 내부의 그 공론화조차 불충분한 상황에서 당 대표하고 청와대하고 그러면 이걸 협의해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예. 다소는 조금 원론적인 차원에서 수습하는 그런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뭐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지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민주당 내부에 그런 공감대는 사실 폭넓게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다만 시점, 방법, 절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데 전격적으로 이런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한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절차는 아마 당원 투표일 텐데 예.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제 합당을 성사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안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걸 자신할 수 없으면 자칫하면 이거는 이제 당대표가 리더십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네. 중대한 문제인데 섣불리 제안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고 또 다소는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방선거 전에 당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당을 성사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거여서 예. 지금으로서는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끝이냐? 이걸 이제 정계 개편의 신호탄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개혁신당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합당 가능성 이런 얘기도 이제 계속 나와가지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는 보통 야권에서 힘을 합쳐서 그대 집권 세력들을 견제하고 대응하는 수단으로 통합 내지는 연합, 연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 세력들이 더 큰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 기반,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마저도 확실하게 민주당 집권 세력의 절대 권력의 힘으로 그것도 뭐 접수해버리겠다 이런 의지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야권연대, 연합 이걸 넘어서 가지고 네. 보수 대통합. 그리고 이 보수 대통합이 지금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도의 지금 정치 행위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자꾸 오른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걸 정치 지형을 갖다가 단순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통해 가지고 정치 지형 정도를 갖다 지지 기반을 더 넓히는 거죠. 예. 저는 그걸 뛰어넘고 있다고 봐요. 예.
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은 그대로 당에서 그러니까 절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거고 네. 그 대신 이 보수의 영역을 합리적 어떤 보수의 가치까지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 보수 진영 이 정치 세력들을 자꾸 오른쪽으로 극우 세력으로 네. 우경화된 어떤 그런 집단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폐마하면서 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범보수 대연합 정도를 뛰어넘는 그런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위가 있어야만이 그나마 지금 어려운 여건을 좀 탈피하면서 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기대도 예. 뭐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범보수 대연합까지 해야 된다. 당위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이제 그 개혁신당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얘기할 텐데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 8일째에 단식을 중단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을 받은 후에 단식 중단을 선언한 건데요. 현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6명의 우리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 국민들과 함께한 8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장동혁 대표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이 단식을 중단하겠다 약속을 한 직후에 30분쯤 지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지금은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간 알려진 건강 상태로 볼 때 오늘 단식 중단한 건 이제 상당히 잘한 거죠. 뭐 누구보다도 이제 김성태 의원께서 단식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잘 아실 것 장동혁 같은데. 대표의 단식 같은 경우는 정말 처절한 단식이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노숙 단식 뭐 9박 10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제대로 된 단식을 해 들어가면은 사실상 3, 4일 정도는 인간의 흔히 말하는 3대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잖아요. 예. 그걸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극복하는 그 과정은 3, 4일이면 되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당히 자기 신체 그러니까 자기 신체의 일부를 갖다 훼손시키면서 나머지 중에 심하게 목숨까지도 잃어가면서 마지막 선택하는 게 이게 저항 수단이 단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단식을 상대가 하면은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그대 입법 권력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엄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제1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한 그 정치적 행위는 대단히 저는 소홀했다. 뭐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아무리 어려운 요구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8일 동안에 집권 세력 어느 누구 하나 얼굴 하나 비춰지지 않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만 해피 정부를 늘 이야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 친정 세력들이나 또 청와대 대통령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당한 이후에 사실상 여의도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10년 만에 정확하게 그도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제1야당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을 철회해달라, 중단해달라. 구체적으로 이제 입장까지도 본인이 확인하면서까지 또 단식을 중단시키고자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변에 누가 뭐 저걸 권한다고 자기가 수용하고 저렇게 행동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뭔가 자신의 마음이 이제 내켰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단식투쟁장을 저렇게 방문해가지고 단식을 중단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이제 보수 진영이 좀 크게 통합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결속성을 이번에 다 보여줬고 이제 다만 앞으로 이제
제1야당이 어떻게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이게 개혁 보수든 합리적 보수든 예. 큰 틀로 다 이게 크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큰 숙제는 지금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여당, 민주당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안 왔죠. 일단은 홍익표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병문안을 가나 조만간 그렇게 해서 이제 쾌유를 기원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그 여권에서는 안 왔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 야권에서는 올 사람들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왔고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단식의 취지가 쌍특검을 요구하는 일종의 네. 대여투쟁 성격의 단식인데 정작 이룬 것은 내부 결집만 이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식의 시작부터 한동훈 전 대표 징계로 인해서 악화된 네. 여론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내부용 단식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예. 단식의 마무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사실 좀 뜬금없게 느꼈거든요. 방문해가지고 만류하면서 예. 그걸 수용하고 이 보수 결집의 그림을 모양새를 보여주는 근데 이런 결론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대여투쟁의 의미는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고 결국 내부 결집만 남은 그런 단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이 단식이 그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과정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시작한 단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선이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지배적이다 보니까 굳이 예. 거기에 우리가 그러면 끼어들어서 뭐 그 얘기를 갖다 듣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데다가 그 요구했던 쌍특검의 일부를 받았어요. 그 통일교 특검을 제안했는데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종교의 정치 개입 일반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근데 또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분리해서 하자. 라고 하다 보니까는 메시지 선명성도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다가 지금 공천원금 관련된 수사는 진행이 일단 되고 있고 또 여권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2024년의 총선까지 포함해서 정치권 전반에 공천원금 관련된 특검을 하자 이런 역제안도 일부 나왔거든요. 때문에 이게 여당 입장에서 여야 간에 어떤 그 의제에 대한 입장이 선명하게 그 야당 입장에서 부각된다기보다도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장을 찾느냐 안 찾느냐 뭐 이런 게 더 예. 주된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예.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8일간 굉장히 힘든 단식을 했는데 애초에 단식의 취지였던 대여투쟁 측면에서는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 네. 좀 의문이 드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오늘 그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단식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한번 볼 텐데요. 일단 한번 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59% 대 31%. 2주 전보, 그러니까 직전 조사, 2주 전보다는 이제 2%포인트 빠진 모습, 대통령 지지율 보셨고요. 당 지지율도 있죠. 예, 당 지지율이 40대 20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40, 국민의힘 20. 민주당은 1%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식이 민심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저런 여론조사의 결과는 지금 작년 8월 이후에 거의 고착화되다시피 지금 네.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크게 이제 돌파구를 만들려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단식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한석 의원님 말씀처럼 내부 결속은 웬만큼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국민의 소구력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갈 길이 좀 멀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이 요 근래 이제 백대현 이제 부장판사의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체포 동의안 네. 그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예. 특수공무 집행방해를 5년 집행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는 한덕수 또 내란 혐의가 이걸 또 23년이라는 그 중형을 맞았고 네. 그러니까 다음 달 이제 19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6개 범죄 행위에 5개 재판이 계속 이제 이루어질 건데 결과가 자 그렇다면은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으로서 반드시 정치적 그 책임이 수반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그 정치적
책임을 당의 변화와 쇄신을 통한 그 자정 노력이에요. 이 자정 노력이 일정 부분 갖추면서 이제 제1야당으로서 앞으로 사회개혁 정당으로 그동안 민주당 전유물로 느껴지는 그런 여성 노동 인권 환경 평등 공공의료 복지 뭐 이런 부분을 보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밤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김성태 전 의원님의 오늘 고언까지 상당히 이제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